네, 안녕하세요. 사주 상담 방송의 화인입니다. 오늘 제가 털조끼를 입으니까 갑자기 화면상 굉장히 이게 부티나는 것 같은 착각이, 무슨 산적 마누라 같은 복장을 하고, 오늘 좀 추워서 그 겉에 조끼를 하나 입었는데 벗기엔 너무 춥고 입으면 부담스러운 날씨, 그죠? 네, 오늘 제가 이제 오는 가짜 털 내일면 개털입니다. 오늘 제가 이제 사주를 쭉 봐드릴 분을 보니까 10분이 넘으시는 거예요. 15분, 6분 돼요. 지금 순서대로 제가 적어놓은 걸 보니까. 근데 제가 이제 사무실을 이제 정리를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사를 가고 그러면서 한 보름 이상 그 공백이 남더라고요. 한 20일가량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떡하지? 얼마 안 남았는데 그동안 나 방송을 못하면 어떡하지 막 그랬거든요. 걱정을 했어. 근데 우리 딸이 녹화하면 되지? 녹화해놓으면 되지? 막 이러는 거야. 아, 그런 방법도 있구나. 그래서 이제 좀 부지런히 이제 녹화분을 좀 해서 지금 대기자분들 사주를 좀 미리 좀 봐서 제가 이제 공백 기간에 하나둘 이렇게 올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내년이 아니 다음 달에는 아마 12월이죠? 크리스마스? 그 전에는 아마 방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사도 가고 집도 이사 가고 그러면서 연말에 이렇게 이동수가 좀 심하게 들어있네요. 오늘 제가 상담을 풀어드릴 분은 준비도 못했어. 이제 물론 다들 이제 힘드신 분들이 이제 사연을 올리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통계를 보니까 40대 중반에서 50대 초반 여성분들이 최고 많으셨어요. 아마도 제 나이랑 근접한 그 여성분한테 아마 이 방송이 이제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 30대 여성분이 거의 없으신 것 같아. 거의 여자분들이 많으시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이혼에 대한 고민, 그 부부간의 고민, 갈등, 그 문제가 제일 많더라고요. 오늘도 그 이혼과 관련해서 그런 남편과의 갈등, 삶에 대해서 그 이혼 후의 고통, 뭐 이런 어떤 고민들이 많으셔서요. 그 공통적으로 그런 고민들이 많은 나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런 분이에요. 여자분이신데 이제 합의혼을 끝낸 상태예요. 얼마 전에. 그래 놓고도 마음이 이게 편치 않거든요. 마음을 잡을 수가 없어서 힘이 드네요. 그 상대방에 대한 미움이 가시지 않고 미련인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지 상담 부탁드려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차피 이혼을 한 상태잖아요. 근데 이제 이혼을 이제 끝에 가서는 이렇게 더 물으셨어요. 제가 먼저 이혼을 요구를 했지만 아이들을 봐서 집에 들어오라고 해도 1년 넘게 밖에서 지내고 생활비 전혀 주지 않고 그래서 아들은 작년 겨울에 군대를 가고 딸과 둘이 지내고 있으시대요. 그 결혼 생활 내내 경제적으로 폭언이나 폭행이 너무 힘들게 하시고 모든 게 네 탓이다라고 막 아마 힘들게 하신 것 같아요, 남편분이. 지금은 주위의 친구들, 여자, 저에게는 거짓말을 하면서 미친 사람 취급에 정신치료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여러 가지 고충이 섞여 있는 거죠. 서류 정리 전에 대화도 전혀 하지 않으려 하고 이혼한다고 더 이상 대화는 없다고 말하더군요. 그런데 제가 미련을 두면 안 되겠지요. 이혼한 이 상황에서 제가 바보 같네요. 이런 글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제 사주를 제가 봤는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사주상 남편에 대한 어떤 그 인연이랄까? 복이랄까? 이거는 어느 정도 작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남편과 인연이 별로 없는 분이거든, 사주상 봤을 때. 그런데 이게 어떻게 대운으로 이렇게 묶이다 보면은 그래도 이렇게 연결고리가 있어서 이제 합이 들어서 끌고 가는 경우가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게 한번 이게 탁 틀어지면 이게 회복되기가 조금 힘든 그런 경우도 있고 이런 거를 참고 나가기는 정말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남편 복이 없다, 배우자 복이 없다, 인연이 짧다 그러면은 무조건 다 이혼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면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그 시대적인 어떤 상황이
여자가 이혼하기 힘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참고 살면서 내 진짜 속이 다 뭉개질 상태까지 가면서 병들어서 죽거나 하여튼 그런 식으로 참아내면서 가는 정말 힘든 삶을 살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거를 안 겪잖아요. 지금 이분도 본인이 너무 힘드니까 이혼을 요구했고, 그리고 이제 이혼이 끝난 후에 그래도 힘들었지만 뭐 애들을 봐서 다시 합치자는 그런 마음을 동시에 갖고 있어요. 힘들었지만. 근데 다시 합치면 그게 없어지냐? 안 없어져요. 이건 원래 내가 갖고 있는 거라 또 참아야 돼. 그럼 애들을 위해서 또 참는다? 저는 이제 이게 참아서 뒤끝이 좋으면, 훗날이라도 좋으면 뭐 참고 갈 수도 있지만, 결국엔 내가 참아야 될 몫인데 내가 또 다시 그거를 다시 시작한다는 게 그게 잘 견딜 수 있을까. 사실 이제 사주를 제가 봤는데 남편분 생년월일시도 가르쳐 주시긴 했는데, 사실 그게 시가 정확하다고 제가 보기는 좀 그렇고, 물론 이제 그 가르쳐 준 시간으로 봤을 때도 지금 상황이 나아지진 않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이제 봤을 때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본인이나 남편분이 성격이 또 칼 같을 때는 굉장히 칼 같은 분이세요. 둘 다 이렇게 말을 이렇게 더듬지. 그러니까 끊어내는 거나 정리하는 거에 있어서는 상당히 이성적일 수 있다는 거죠. 왜냐? 두 분 다 금기운이 있어요. 금기운을 갖고 있어서, 특히 남자분 같은 경우는 되게 꼼꼼하고 예리하고 좀 잔인할 정도로 냉정한 면이 있거든요. 여자분보다 조금 더 냉철한 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혼 얘기가 나오면 뭐 감정적으로 야 그래도 지금까지 정들고 이렇게 살았는데 좀 생각해봐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해서 약간 정으로 호소하는 면이 없어요. 두 분 다 약간 딱 끊을 땐 엄청 끊는 성격이거든. 특히 남자분 같은 경우. 그래서 한번 뒤돌아서면은 저런 분들은 잡기가 원래 좀 힘든 성격이에요. 그래서 그런 데다가 대운이나 이런 걸 봤을 때 38에서 45살까지는 제가 그랬죠. 그때는 어느 정도 재성으로 묶여 있어가지고 그때는 이혼을 하진 않지만 그래도 힘든 어떤 과정은 분명히 있었다. 왜냐면 이렇게 여자에게 이렇게 재성이 들어왔을 때는 그렇게 이혼까지는 안 가지만 여기다가 이게 그 문계가 별로 안 좋은 데다가 형살까지 맡고 있으면 이건 분명 힘들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38에서 45살에도 나는 굉장히 힘들었다야. 이혼은 아니에요. 이혼은 안 할 수 있어요. 재성 때는 거의 이혼 안 하거든요. 근데 힘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휴문의 화해살에 거기다 형살까지 맡고 있는 재성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사주 용어지만 어쨌든 힘들었던 기간이에요. 근데 그 이후에도 나아진다고 보진 않는 게, 그 다음에 이제 고비가 47세, 48세 2년 동안 대운이 사실 이제 관대운이긴 하지만 이게 사명살 먹은 관대운이에요. 그럼 뭐냐면 사명이 걸려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를 치는, 사명이 한번 걸리면 가정이 깨질 수도 있고, 분명히 47, 48에는 이 사명살 작용을 분명히 심하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47대 많이 좀 47, 48 되게 그 형사를 맞아서 심하게 맞았겠구나. 아마 이혼도 가능하죠. 여기서는 대운이. 그래서 아마 그런 기운이 되게 많고요. 이제 49세 넘어간 올해부터는요. 이제 요거는 이제 어떤 작용을 하냐, 앞으로는 이분이 45세 이후에는 45세 전보다 이걸 이제 우리가 그러니까 그 합으로 들어왔을 때 삼합에 손이에요. 자, 손은 항상 관을 친다 그랬죠. 그러면 이분은 남자분하고 같이 살기 힘들어요. 그만큼 내 기운이 엄청 그 손에 몰려 있다는 거는, 이 손이 내 사업하거나 내 일할 때는 괜찮아요. 그렇지만 이게 이렇게 왕해져 버리면은 남편과의 관계에서는 안 좋아. 그리고 남편 사주를 봐도 사실 같은 기간에 좋은 기간은 아니었어요. 예를 들면 부인은 엄청 힘들었는데 남편은 잘 먹고 잘 썼다 이렇게 보진 않아. 지금 이분도 그렇게 좋은 운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50에서 51 그러니까 올 대운에도 사실 그렇게 좋게 보진 않고, 특히 49에도 똑같은 사명살 같이 들어있어서 이분도 좋은 과정을 지금 겪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좋은 경우가 아니야. 지금 똑같이 부부가. 그러니 되게 앞으로 49세부터 59세 10년 동안 여기도 형살 들어있죠. 여기도 형살 들어있어요.
우리가 이제 자영살이라 그래서 돈과 여자 문제. 네. 그래서 남편분도 그렇게 일이 뭐 쫙쫙 풀리고 그런 사주는 아니에요. 지금 기간이 그렇지 않아. 그런데다가 여자분이 이렇게 이런 기간에는 합쳐지기 되게 힘들고, 합쳐져도 굉장히 이거는 헤어질 확률이 되게 많아요. 떨어져 살거나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 그래서 제가 권해주고 싶은 거는, 이분이 이렇게 남편과의 인연은 그렇게 이제 45세 이후엔 더 없어요. 그 전보다. 그러면은 헤어지거나 떨어져 있을 확률이 훨씬 많은데 그걸 굳이 잡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거 잡아봤댔자 내 에너지만 소모하고 결국은 또 깨지고 막 이런 분위기예요. 지금 10년 동안 남편분도 그렇게 평탄치가 않아. 지금 마음이 편치가 않아. 그 모든 상황이. 그래서 지금 합친다는 게 별 의미 없어요. 그래서 저는 권해주고 싶은 거는, 이분이 그 자기의 어떤 할 일을 좀 찾으면은, 일을 하면 나름대로 그 돈은 벌어요. 내가 한 만큼은 벌어요. 그리고 본인 자신이 나름대로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반듯하다 그럴까, 뭐 이게 사람 자체가 이렇게 보기에는 강직해 보여요. 그래서 여자분이 겉으로는. 그리고 바르고요. 그리고 이렇게 손과 합이 들어있으면 일을 하시는 게 좋아요. 뭐 내 사업을 하든 내가 움직이든 그런 일을 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돈은 번다. 지금 이제 대운이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이제 그래도 지금 49, 51세, 네, 지금 이제 대운이죠. 예, 그래서 조금 새로운 자기가 할 일을 찾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해요. 여기서는 좀 신약한 편이긴 해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뭔가 이렇게 내가 뭘 하기에는 좀 이제 자신감이 없고 약간 더 겁날 수도 있지만, 이분은 일을 하셔야 돼요. 자기가 찾아서 공부 같은 거 하셔도 되게 좋고요. 그래서 이게 젊었을 때에도 사실은 갈등이 전혀 없었다고 보지 않거든요. 결혼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좀 많이 힘들었어요. 30살 때도 힘들었고, 30살에도 좀 힘들었을 건데, 그 30대 초 그때 30일 하여튼 지금 현재로서는 저는 다시 합친다는 건 권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이 사주상 만약에 이제 뭐 이런 기운이 지나서 그래도 이제 좀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합쳤으면 좋겠다 하지만, 요거는 합친다고 해서 그렇게 좋은 결과가 아니고, 그걸 참고 간다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이런 경우는. 그래서 저는 이분이 자기만의 어떤 그 일을 할 수 있는 다른 길을 빨리 모색해서 돈을 버는 쪽 내지는 내 일을 찾는 쪽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봐요. 뭐 그 좀 다시 뭐 물론 헤어지는 것 자체가 쉬운 건 아니죠. 이렇게 헤어지고 나서도 마음 다스리고 다시 본인의 일을 찾고 인생을 다시 또 시작하는 마음으로 뭔가를 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강한 의지도 필요하고. 그렇지만 이제 이분은 뭔가 이렇게 자격증 같은 거 따신다던가 아니면 자기가 조금 뭔가 전문성 있는 걸 배운다면 잘하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거를 좀 추천해주고 싶어. 직장생활 쪽보다는 이분은 자기 그런 어떤 기술이나 자격증을 취득해서 그쪽으로 자기가 이제 열심히 일하면 그쪽으로는 그래도 돈을 벌 수 있는 기운이 많아요. 그래서 참 그게 안타깝네요. 그 마음은 이해해요. 마음은 남편이나 남편 자리 그렇게 좋지가 않아, 자리가. 그러니까 그냥 내게는 그런 남자에 대한 그런 그 인연이 길기가 좀 힘들 수 있겠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 막 같이 합쳐서 나중에 좋다 그러면 좀 참고 기다리시란 말도 제가 가끔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건 기다려도 그렇게까지 나아지지 않아요. 갈등이. 본인 스스로도 밀어내는 기운이 있고요. 남편도 한 10년 정도는 그렇게 마음 편하게 이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같이 합쳐도 뭔가 좋아지는 기운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사주상 그냥 지금 상태 내 길을 빨리 찾는 게 더 좋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참 다시 합쳐서 좋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남자가 그렇게 바뀌지 않거든요. 그걸 고스란히 다시 또 당하고
그걸 다시 또 끌고 간다는 것 자체도 그냥 이거 사주를 떠나서 굉장히 힘든 일이거든요. 그럼 굉장히 힘든 일이야. 반복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거를 정말 포용으로 다 감싸주면 가능한데 그러기가 쉽지 않아. 그러기가. 남편 너무 사랑해. 남편 너무 그런 안쓰러워. 다 이해해. 저 사람이 짜증내고 나한테 폭행하는 막 그런 것조차도 이해해. 그럴 수밖에 없어. 너무 안쓰러워. 측은해. 이런 마음으로 다 감싸준다? 그러면 가능하지만 그게 어디 쉽냐고요. 그게 무슨 성인군자도 아니고 측은지심도 한두 번이지. 그런 경우 있어요. 남편이 맨날 막 술 먹고 맨날 막 술주정하고 때리고 막 이러는데 그 어떤 여자는 뭐 사업도 안 되고 본인도 하는 게 속상하고 저러니까 뭐 매번 저런 거 이해하고 불쌍하고 측은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가끔 있어. 그래서 그냥 사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본인 결정이거든, 항상. 그게 내가 그 남자를 품고 계속 고통을 내가 감수하고 가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그냥 정리를 하고 각자의 길을 가는 게 낫는지. 근데 여자들은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 내가 만약에 저렇게 해서 저 남자를 버리고 떠나면 저 남자는 과연 누가 걷어줄 것인가? 남편 생각을 더 해서 이혼 못하는 또 그런 얘기를 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거기다 대고 이혼하라고 할 수는 없어. 저는 그분의 선택이니까. 그런 경우도 많이 봤고, 그 어떤 여자분은 저번에 제가 얘기하려다가 못한 분인데 정말 아버지의 노름빛에 팔려간 여자분이에요. 근데 그 여자분이 아버지가 정말 폭력적인 아버지였거든요. 그래서 어린 시절을 얘기하는데 자기 엄마가 아빠한테 맞아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결국은 맞아 죽었대. 자기가 봤을 때는 그냥 시름시름 앓다 돌아가셨는데 그냥 막 그 옛날 연탄집게 있잖아요. 알아요? 연탄집게? 연탄집게로 막 때린 게 아니라 찔렀대요. 나는 그 말에 너무 충격받았어. 근데 제가 보기에는 막 찔리고 막 이렇게 한 것 같아. 찔렸는데 뭐 복부나 이런 데 막 보이는데 다 이렇게 찌른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장파열 같은 것 같아요. 그 이후로 시름시름 앓다가 병원도 못 가고 엄마가 돌아가셨다니까 너무 끔찍한 얘기를 들은 거야. 옛날에 지금 같으면은 이제 저기죠. 그 뭐라 하지? 그 살인이잖아. 근데 그때 당시는 그런 게 그냥 시골이고 막 이래가지고 그냥 엄마가 아프다 죽었다 이렇게 됐겠죠. 그런 거 나도 잘 몰라 그 상황을. 근데 들은 얘기로는 제가 추정하건데 그럴 것 같아. 그래서 본인은 아빠가 도박하고 막 이러면서 자기가 이제 빚이 있으니까 그럼 내 딸 가져라 막 이런 식인 거예요. 딸을 그냥 도박했던 그 상대방 남자한테 그냥 줬어. 그래서 그 딸이 거기서 살았는데 그 남자도 폭력적인 남자였던 거예요. 그래서 도박하고 술 먹고 속상하면 막 집에 와가지고 막 때리고 막 하도 맞아가지고 딸을 낳는데 딸을 두고 도망을 나왔대요. 자기가 여기 있으면 죽을 것 같아갖고. 그것도 참 슬픈 일인데 그 여자분이 집을 나와서 이제 혼자서 막 돌아다니면서 식당 일에 험한 일 하고 막 그런 일을 해요. 막 하고. 그러다가 이제 혼자 그렇게 막 험하게 그렇게 살다가 배움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냥 막 하루 먹고 하루 사는 그런 일을 계속 한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또 다른 남자를 만났죠. 그 남자는 이제 노가다판에서 일을 하는 남자인데 그 남자도 그렇게 술을 먹고 도박을 하고 그렇게 또 때리고 생활비를 안 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쯤 이제 저를 찾아왔는데 태어난 시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대충 어딘지는 알겠는데 자기 정확하지 않대. 엄마 옛날에 얘기한 거 기억이 안 난대요. 그 사람의 인생이 너무 안쓰러워서 제가 앉아가지고 그 사람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쭉 이렇게 적어놨다가 그 12시간을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다 열어가지고 찾아봤어요. 근데 시를 찾았어. 시를 찾아가지고 얘기를 해줬죠. 그래서 다행히 지금 운이 그나마 좀 괜찮더라고요. 앞으로 몇 년 동안. 근데 운이 좋다 보니까 이 사람이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 생각을 어떻게 해야 내가 살 궁리를 하는 거야. 그래서 뭐 남편 몰래, 그러니까 그 남자 몰래 돈을 이렇게 따로 모으고 남자가 집에 이제 일하다가 불쑥 찾아왔는데 집에 없으면 난리가 난대. 그래서 항상 없을 때마다 어디 가서 알바를 하는 거야. 채소 가게에서 막 일 도와주고 돈을 막 모아요. 자기가 이제 자립을 하려고 그렇게 막 하는데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가 이제 이 남자를 떠나서 이제 혼자 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렇게 술 먹고 이렇게 도박하고 저런 남자가 내가 떠나면 저거 살기나 하겠냐고 누가 걷어주냐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마음이 반반이야. 그렇게 고통당하면서도 버리고 가자니 안쓰럽고 같이 살자니 괴롭고 저는 듣고 있자니 속이 터질 것 같고 그래서 참 저렇게도 사는 분이 계시구나. 제가 뭐 이러이러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도움을 주려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 그 사람의 마음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 보니까 결정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어떤 때는 막 맞고 오고 막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도 상담을 하면서 이렇게 어려운 분들 사연을 읽다 보면 참 그런 어떤 마음이 아파. 왜냐면 그분의 어려움과 힘든 거를 충분히 알거든요. 근데 방법을 내가 어떻게 제시를 해준다 하더라도 그 방법을 받아들이고 그 길을 간다는 게 쉽지만은 않거든요. 말처럼. 말은 쉽지. 하는 게 힘든 거잖아요. 이분도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냥 자기 길을 가라고. 그 남자분 아니라고. 같이 합쳐도 힘드니까. 제가 객관적으로 보든 사주적으로 봐든 아니라고. 이제 자립하시고 이제 자기 길 가서 이제 일을 하시면 그만큼 돈은 버니까 살아가는 데는 괜찮으니까 나만의 길을 찾아서 가세요라고 얘기했지만 그게 쉽지만은 않아요. 뭐 제가 그렇다고 뭐 꼭 집어서 어떤 뭐 직업을 얘기해 줄 수도 없는 거고 그건 스스로 또 찾아야 되잖아. 자기 길을 찾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특히 이제 제 또래 같은 경우는 이제 50이 넘으면 더 힘들어. 그 나이에 새로운 자기 일을 찾는다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며칠 전에도 아는 그 여자분이신데 이제 저보다 1살 어린데 자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야. 요즘 장사 잘 안 되잖아요. 장사를 접고 뭘 해야 되는데 앞이 막막하대. 뭘 해야 될지 생각이 하나도 안 난대. 그런 걸 제가 뭐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 수는 없잖아요. 그분에게 뭐 저야 뭐 운이 좋을 때나 그 사람의 성향이나 이런 방향을 크게 제시는 해주지만 뭘 하라고 뭐 내가 직업 상담사도 아니고 이런 일을 하세요라고 말하기가 되게 나도 그렇게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참 안타까울 마음이 가끔 들어요. 그렇지만 찾으면 다 찾게 돼 있어. 그 시간을 좀 내가 투자하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저것 해보다 보면 분명히 나에게 맞는 게 있으니까. 근데 시도조차 하지 않고 머릿속만 맴돈다면 행동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시행착오를 해보지 않으면 더 찾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뭔가 시도를 해보는 건 대단히 좋은 거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내가 실업자야. 실업자면 지금 당장 내가 뭘 배울 수 있는 게 없을까? 내가 뭔가 하다못해 뭐 고용노동센터에 가서 실업자 뭐 그 국비 지원을 해서 뭐 배워가지고 그걸로 나갈 길이 없을까? 예를 들면 뭐 내가 할 수 있는 뭔가를 인터넷으로 막 찾아가지고 한다든가 아니면 진짜 직업 상담사를 찾아가가지고 내가 뭘 했으면 좋겠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머리로만 나는 뭘 하지 이 나이에 뭘 하지 그럼 답이 안 나와요. 사실은 그게 가만히 있어서 되는 일은 아니니까 그 일을 생각하면서 내가 뭘 해야 될까 거기에 집중적으로 내가 몰입하면서 구체적인 방법을 막 찾다 보면 나오기는 해요. 나와.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지만 그러면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안 맞는 게 있어요. 저도 원래 배우는 걸 좋아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웠어. 근데 나랑 안 맞는 거 진짜 죽어도 안 맞더라고요. 어떤 것까지 해봤냐면 전에 나는 그걸 해볼까? 아파트 관리실에서 격리를 한번 해볼까? 나는 격리를 진짜 안 맞는데 그걸 한번 배워볼까? 그래서 국비 지원으로 한번 배운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관리소에 하는 그 격리일 같은 거야. 뭐 관리실 뭐 이렇게 하는 뭐 계산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비품 뭐 이런 하는 굉장히 그런 걸 내가 엄청 싫어하거든요. 역시나 안 맞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래서 잠깐 배우다가 때려쳤어. 나랑 안 맞네. 그리고 이것저것 다 배워봤어요. 이것도 해볼까 저것도 해볼까. 근데 맞는 게 몇 개가 있더라고요. 저는 결국은 이쪽 방향이 맞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 최근에는 제가 이제 동영상 편집을 배우잖아요. 어차피 제가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필요해서 배운 건데 너무 잘 맞는 거야. 너무 재밌어. 저는 그쪽 컴퓨터 쪽이 되게 잘 맞아요. 그래서 뭐 포토샵이라든지 뭐 일러스트 뭐 이런 거 다 배워가면서 나한테 너무 잘 맞아. 재밌어.
그 동영상 편집은 더 재밌어. 뭔가 이렇게 입체적으로 움직이고 컴퓨터 만지는 일을 되게 좋아해서 이런 것도 세팅도 어떻게 얼음얼음 제가 다 이렇게 막 하게 돼요. 이게 관심 있어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자세한 전문 용어는 모르지만 그냥 이렇게 하면은 될 것 같아. 뭐 나 혼자 뭐 또 막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그냥 어설프지만 크게 누구에게 도움을 안 받고 이렇게 방송 세팅을 한다던가 뭐 이런 거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건 내 관심이에요. 나처럼 이런 거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해? 이런 걸 하겠어요. 모르니까 배우면서 하는 거죠. 학원 다니고 막 이러면서 학원도 뭐 돈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국비 지원 받아서 할 수 있는 걸 찾아야죠. 여성발전센터 이런 거 있잖아요. 여성인력개발센터 이런 데 많잖아요. 그런 데 가가지고 되게 그 비용이 이제 나라에서 어느 정도 해주는 거라 싸게 배울 수도 있고 내가 다리품과 정보를 막 얻어가지고 뭔가 막 시도를 하는 거예요. 참 제가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이렇게 얘기해 주기에는 저도 경험이 너무 짧다 싶어서 이분에겐 정말 죄송한데 이분도 분명히 잘하는 게 있고 이분도 분명히 할 수 있는 게 있고 특히 부동산 이런 쪽도 괜찮아요. 이분은 부동산 아니면은 이제 뭐 그쪽 관련 건물 관련 이분 아마 그거는 그래도 잘할 것 같은데 그 관리실 격리 쪽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좀 이렇게 그런 일도 잘할 수 있는 이게 이제 성향이 자기하고 맞는지 해봐야 돼요. 이것저것 배워. 아니면 그만두면 돼. 다른 것도 배우면 되고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해요. 이것저것 좀 해봐도 보면 나한테 맞는 게 있거든. 그거를 찾았을 때 이 일이 정말 재밌고 오래 할 수 있어. 이거 나하고 적성이 맞아. 뭐 이러면 새로운 일을 지금이라도 나이는 상관없어요. 나이는 그거는 물론 취업할 때 나이 때문에 그런 거긴 한데 이분은 자기 사업 자기 조그맣게 뭔가 하는 것도 괜찮거든요. 뭐 이런 제빵 이런 것도 나쁘지 않아. 그러니까 그런 걸 해보는 것도 시도해보는 건 괜찮아. 제빵을 배우면 되지. 그런 데서 배워보는 거죠. 나하고 맞나 안 맞나. 제빵 나랑 안 맞더라고요. 내가 또 배우려 해봤는데 안 맞아. 요리가 안 맞더라고 저는. 그래서 자기만의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런 걸 빨리 하루라도 빨리 배워서 찾아 나가면서 개척해서 자립하고 내 길을 가야 돼요. 이분은. 그래서 그 말을 정말 너무 막 말해주고 싶지만 내가 아는 게 별로 없어서 그런 방향에는. 그래서 이런 건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아보고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남편에 대해서는 빨리 정리하셔야 돼. 이거는 미련을 갖지 말고요. 전 그렇게 얘기해주고 싶어. 잘 합쳐가지고 좋다 그러면 저도 합치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그게 아니니까 마음이 씁쓸하네요. 에이 참. 이렇게 얘기해주고 나면은 마음이 무거워. 그럴 때는 책을 한 편 읽읍시다. 마음을 비우고. 자,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뜬금없는 얘기긴 하지만 어리석은 자들을 가까이 하지 않고 현명한 사람들과 친교를 맺는 것, 그리고 존경받을 사람들을 존경하는 것,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거니. 주변 사람들을요 가지치기 할 때는 해야 돼. 그리고 가능하면 착하고 좋은 사람과 오랫동안 친분을 유지하는 게 좋죠. 내가 힘들 때 진심으로 내가 기댈 수 있고 나를 힘줄 수 있는 한두 명의 사람, 그리고 좋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 있으면 정말 행복한 거예요. 저도 사실 많진 않지만 뭐 손에 꼽게 5 손가락 안에 꼽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과 그 아는 분은 내가 정말 힘들 때 조언을 정말 진심으로 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도움이 진짜 많이 되거든요. 힘들 때. 그리고 또 좋을 때 같이 기뻐해 줄 수 있고, 그리고 배울 점이 많은 사람들 주변에 있으면 참 좋아요. 그런 분이 있는 게 좋다. 옛날 우리 아빠도 주변에 친구가 참 많으셨는데 다 술 친구야. 그래서 진실한 친구가 없는 거예요. 맨날 밥 사주고 술 사주고 막 그러는데도 결국은 다 중요할 때 필요할 때는 옆에 없으시더라고. 그건 슬픈 거지. 예. 그래서 그런 거를 나 스스로 한 번쯤은 나이 들수록 생각해 보는 게 그것도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학문이 깊으면 기술을 익히는 것, 몸을 잘 다스리고 말을 훌륭하게 하는 것,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거니. 존경과 겸손, 만족과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 그리고 알맞은 때에 진리의 가르침을 듣는 것,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거니. 이게 이제 불교책이라 조금 깊어져요. 인내력을 기르고 말을 부드럽게 온화하게 하는 것, 수행자들을 두루 만나며 알맞은 때에 진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거니. 진리의 말이라는 것보다는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그래서 저는 종교를 갖는 거를 참 좋게 생각해요. 자기에게 맞는, 나에게 편안함을 주고,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진리나 뭐 그런 말씀 들을 때 마음이 편해지고, 그런 거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좋아요. 그런 걸 갖고 있는 것도. 그리고 세상살이에 뒤섞일 때조차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슬픔과 더러움으로부터 벗어나 안정돼 있는 것,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거니. 참,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멘탈이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그 주변의 환경의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굳이 이렇게 간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 자기 신념이나 믿음, 그리고 그런 어떤 나름대로 그 안에 내면이 강하지 않으면 주변 환경에 내가 휩쓸려 가거든요. 그럼 나란 존재는 없어. 그냥 환경에 내가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굳굳이 걸어가는 사람은 그 어떤 경우에도 패배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는 이 모든 곳에서 편안을 얻게 되나니 그 속에, 그 편안 속에 행복이 있으며. 제가 말한 그런 거예요. 뭐 어떤 상황이건 안 좋은 상황이든 내가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뭔가 이렇게 편안함을 유지한다는 거는 사실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쉬운 건 아닌데 노력하는 거는 어느 정도 좀 완화는 돼요. 저 같은 경우도 뭐 종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수행하는 사람도 아니지만 내 마음에 대해서 항상 평정심을 잃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려고 중심을 잃지 않고 그걸 굉장히 의식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전에 명상에도 굉장히 관심이 있어서 명상도 해보곤 했어요. 전문적으로 하진 않았지만 이제 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내 마음의 어떤 평안과 평정, 흔들리지 않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삶에서 조금씩 그게 이제 익숙해지고 생활화되면서 저도 나이가 점점 들수록 좀 더 명상도 하고 사람이 좀 깊어지고 차분해지고 그런 어떤 모습으로 이제 가려고 저의 긍정적인 목표는 그런 삶이거든요. 저는 이제 뭐 나이가 젊은 게 그렇게 아주 부럽지는 않아. 왜냐하면 젊었을 때는 그냥 그 젊었을 때 그때 외에 기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깊은 생각, 그냥 환경에 따라서 그냥 내가 그냥 뭐 친구들과 어울리고 막 그냥 생각이 별로 없고 그렇게 막 이게 좋은 건가 보다 이렇게 쭉 살고 막 시행착오고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막 이러면서 인생이 뭐지 막 이렇게 하면서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왔단 말이죠. 지금은 그런 것들이 그렇게까지 부럽지 않아. 그리고 좀 더 내면을 많이 생각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이 먹는 것도 사실 그렇게 나쁜 건 아니구나. 예전에 뭐 보면은 20살 때 30대 때는 막 결혼이니 뭐 연애니 하면서 거기에 모든 그 정신이 팔려 있거나 아니면 오로지 성공과 나의 목표를 위해서 정말 미친 듯이 뭔가를 막 해내면서 거기 성취감을 느끼었던 그런 과정이라던가 뭐 그러면서 실패를 맛보고 뭐 이런 과정을 쭉 겪잖아요. 사람 인생이. 그럼 이제 50, 60 넘어가면서는 그냥 그런 것들이 그냥 그랬었구나. 그러면 지금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나 자신에서 계속 생각하는 나이거든요. 그게 오히려 되게 의미가 더 있는 것 같아. 내 자랑인데 오늘도 이제 일 때문에 누군가를 잠깐 만났는데 그분이 저를 처음 보셨는데 참 예쁘시네요. 막 그렇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뭐 결혼은 하셨어요? 막 물어봐. 이 나이에 그럼 결혼 그저 되게 웃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냥 웃으면서도 이쁘단 게 무슨 의미가 있지? 이 나이에 예쁘단 말 듣는 게 뭐가 의미가 있을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의미가 없어. 그냥 사람이 그 사는 동안 나이에 맞는 어떤 게 있잖아요. 지금은
좀 더 내가 성숙해지고 싶다. 내면이 좀 더 성숙해지고 싶고, 나머지 삶을 좀 제대로 잘 이렇게 살아가고 싶다.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돼요. 성공하겠다. 아니면은 아니면 돈을 벌어보겠다. 우리가 목표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그냥 의미가 없어요. 부질없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게 한들 그게 뭐가 그렇게 의미가 있지? 그걸 얻었다 한들 그렇게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저야말로 진짜 저 스님이 돼야 되지 않을까? 사대 가서 저번에 아는 분이 두상이 예뻐서 머리를 밀면 잘 어울리겠다고 누가 놀렸는데, 그런 속세를 떠나서 꼭 돌을 닦는 건 아니거든요. 살면서도 얼마든지 내 마음을 수련하고 다듬을 수 있어요. 오히려 더 직접적으로 부딪히면서 수련하는 거니까 그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 삶이 다 그렇게 고행이랍니다. 지금 이런 힘든 거를 다 겪고 계시기 때문에 많이 성숙해지고, 그런 어떤 것들이 거기에 굴복하는 게 아니라 또 이겨나가야 되니까 그만큼 내가 더 강해질 수밖에 없고, 더 많은 경험, 그게 좋지 않은 경험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많이 내가 생각이 깊어지고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되는 것 같아. 그래서 오늘 이렇게 고민하신 분은 제가 해줄 얘기를 내 선에서는 최대한 해드렸는데, 많은 좀 나름대로 생각하시고 고민을 좀 이제 정리하시고 내 갈 길을 가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봅니다. 저 오늘의 고민은 또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 네, 다른 분이 계속 있어요. 네, 또 그분들을 또 봐드려야 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시고, 네, 모두들 다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이 주변에 너무 많다는 거, 나만 힘든 건 아니라는 거, 나만 배우자 복 없는 거 아니라는 거, 그런 것들은 내가 그냥 극복해야 될 숙제, 내 자신에 대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좀 더 단단해지고 새롭게 태어날 계기를 만들어야 되지, 거기에 굴복하거나 좌절하면 안 돼요. 더 나쁜 결과만 있어. 그런 경우는 앞으로 그런 안 좋은 과정도 내가 극복하고 새롭게 좀 이렇게 태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돼요. 말은 되게 쉬운 것 같은데 어떻게 했어? 어떻게 해요? 건너가야 되잖아. 한 단계를 건너가야 되잖아요. 너무 곱게 자라고 정말 금수저를 물고 고생 안 하고 평탄하게 정말 사는 사람들이 남의 고통을 잘 모르더라고요. 물론 그런 사람들은 사주가 좋은 경우, 우리 흔히 말하는 모든 환경 조건이 유리하게끔 돼 있는, 나는 고생 안 하고도 누릴 거 누리고 이렇게 누구의 그 부모의 도움으로 이렇게 편안하게 가는 사람들, 거기다 배우자까지 잘 만나가지고 그냥 편안하게 가는 그런 사람들은 그만큼 그 상대적으로 얻을 수 있는 거를 잘 못 얻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깊어지기에는 오히려 더 장애가 되는 거죠. 부처님도 마찬가지지만 수행하는 사람들은 모든 걸 다 버리고 시작하잖아요. 아니면 아주 안 좋은 악조건 속에서도 그런 것들을 깨닫고 수행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환경적인 게 나를 굉장히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좋은 어떤 계기가 돼야지, 안 좋은 거라 할지라도 지금 현재는 저는 그렇게밖에 얘기를 못 해드려요. 앞으로는 그냥 그거 하나만은 안 좋지만 나머지는 그래도 내가 나아갈 수 있는 조건은 되니까, 일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그만큼 어느 정도 돈도 벌 수 있는 사주고, 이게 현실적인 얘기예요. 가능한 사주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좀 준비하시고 새롭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방송을 듣는 많은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의 시청자분들과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저도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해드리는 거거든요.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개털조끼를 입으니까 상당히 부티나 보이네요. 마치 있는 사람이 막 그런 얘기 하는 것 같은데, 사실 저도 사실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이에요.
한 사람으로서 없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네, 있는 걸로 인해서 고민하고 거기에 얽매여서 있는 것보다는 그냥 적당히 없어서 그냥 그런 거에 집착하지 않은 게 더 편해. 그렇게 좀 좋게 생각하세요. 좋게. 네, 전화 왔습니다. 그만하라네요. 자, 다음 방송 때 뵙겠습니다.